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총선이 임박했는데 보수 진영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중국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우한 교민들 귀국을 해도 2주간 격리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하지요. 근데 이미 우한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와서 전국을 활보하고 있는 이 중국인 6,430명, 일부는 돌아갔겠지만 또 제3국을 거쳐서 들어오고 있는 우한 중국인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서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증상이 있으면 1339번에 우선 전화부터 해라 이러는 얘기도 하는데요. 여기도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평소 우리 국가기관들 대부분이 지금 민원이 귀찮아서 민간업체에다가 콜센터를 아웃소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만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시스템부터 챙기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종 폐렴에 과도한 불안 가지지 말라고 했다가 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 대응하라 이렇게 말을 바꿨지요. 잘못되면은 책임을 뒤집어 쓸까봐 두려운 겁니까? 하늘이 그래도 지금 운 좋게 도와주고 있지만 정말 걱정입니다. 북한 눈치 보느라고 늘 정신이 없더니 국민 생명을 담보로 중국 눈치까지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 지하철 또 대중시설에서 지금 밀폐된 공간에 안 갈 수도 없고 종일 마스크를 쓰고 조마조마하게 잘 대처하고 있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참았던 분노가 한 번만에 폭발할 수 있다. 명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온갖 비리와 지금 국정농단들 박근혜 정권 때를 그대로 적용하면 벌써 탄핵되고 끝나야 할 정권인데 야당이 지리멸멸하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입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 조국 사건, 또 송철호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그 외 많은 권력형 비리들 대통령이 몰랐다? 이명박 때 김경준 BBK 사건 숨긴다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이제 정권을 견제할 마지막 남은 저항 세력은 윤석열 검찰과 국민뿐입니다. 문재인 정권 범법자들은 법의 지배도 안 받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소도 못하게 하고 시간 끌고 또 소환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 우파의 분열 조짐이 또 도지고 있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 난데없이 헌법 개정 또 영수회담 주장이 뭡니까? 거두절미하고 자격 안 되는 참모들 하루빨리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정강훈 목사 이런 사람들의 신당 얘기 또 조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갑식 전 조선일보 주필이 얼마 전에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의 국회에서 있었던 촛불 개성 정치개혁 세미나 참석과 발언을 폭로하면서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김형호 위원장이 입장은 내놓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 통합과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자칫 본인은 험지에 출마해서 아웃되고 지금 보이지 않는 세력의 기획된 권력 투쟁 또 통합 시나리오에 자칫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이명박 세력을 의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즘 황교안 옆에 떡하니 앉아서 TV 화면에 비치는 김무성을 봐도 그렇고요. 박형준 전 의원이 이끄는 혁신통합위원회에 안철수계의 바른미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영환 전 의원의 합류도 저는 곱씹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이명박계가 바른미래당을 만들어서 반기문 대선 후보로 태워서 돌파하려고 했는데 이명박계가 안철수를 통합신당 대선 후보로 생각하는가 아닌가 그런 그림을 저는 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그림에 이번 총선 공천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박근혜 탄핵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만 해왔는데 어떤 음모를 본인이 꾸몄었는지 자기 고백부터 하고 제발 보수 우파 통합의 관여를 그만둘 것을 충고합니다. 몇몇 사람 의중대로 공천 또 통합이 굴러가지는 않겠지만 공정과 혁신만이 이기는 공천 또 보수 통합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 모두가 공감해야 합니다.
그건 그렇고 정광훈 목사, 자유한국당이 지금 미적미적하는 틈을 타서 자신이 마치 대권에 출마할 듯이 지금 설치는데요. 45년 목사 생활에 실적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정광훈 목사에게는 정치가 종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치는 엄연히 정치 본연의 룰과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박근혜 석방만 외치면 익스큐즈 할 수 있는데 신당을 창당한다? 악마가 씌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 사랑, 자비 그 가르침을 늘 외치면서 전직 대통령이 지금 수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 시대가 시대니만큼 싸운 꾼을 뽑아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정치인들 새겨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얼마나 같지 않았으면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나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정광훈 목사와 거리를 일정 부분 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활동할 때 목사지 정치에 손을 대면서 황교안을 움직이려고 한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설교가 아닌 선동, 보수 우파 우리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 저는 선명성을 존경합니다. 행동 못하는 정치인들에 비하면 100번 훌륭하고요. 정치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러나 한국당 처세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분파 행위 안 됩니다. 지금은 최선이 아니고 차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보수당, 이명박과 가까운 의원들은 빨리 통합하자. 유승민을 포함해 또 일부는 우리 공화당과는 안 된다.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분명히 해라. 그래 가지고 대권을 노린다? 정권 교체를 한다? 대의를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대표, 자신의 말에 자신이 갇혀서 발목을 잡지 말고 유연한 정치를 할 것을 주문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불출마를 선언했던 임종석까지 총선에 출마시켜서 한 석이라도 더 건지려고 지금 종용하고 정경심 보석도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질까봐 머뭇거리고 있는데 보수 우파 양반들 소탐대실 하지 않기를 충고합니다. 정치 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 Ich troll nicht, und wenn das Herz